자, 이변 없었던 잭슨홀, 증시 반등, 탄력 반납. 미국 시장에서는 장중에서도 변동성이 있었습니다. 파월이 입을 열자마자 수직으로 또 떨어지다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플러스로 이제 마무리가 되기는 했는데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. 이번 주에 사실은 고용도 나와야 되고 물가도 나와야 되고 GDP 또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의 실제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자라는 분위기가 강할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.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환율 안정화됐고 국채금리 살짝 내려왔고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고 8월 마무리됐고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나요?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고 가이던스 좋고 야 이거 뭐 더 이상 나쁠 게 없는 것 같은데 불확실성 측면에서 불확실성 거의 모두 해소됐다. OX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. 인상을 찌푸리시죠? 자, 불확실성 해소됐다.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의 OX 하나, 둘, 셋 들어주시죠. 오, 아니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작은 뉴스에 크게 반응하는 시장이다?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팀장님 왜 오를 들어주시고도 그렇게 예측하시는지. 이게 이제 상승은 아니지만 회복은 할 수 있을 정도의 불확실성 해소는 된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행간을 잘 보셔야죠. 예. 우리 지수가 상승을 한다. 뭐 2,700선, 800선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에너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예.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움츠렸었던 2,500선을 약간 하회하면서 움츠렸었던 그런 정도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고 뭐 2%니 3%니 또 뭐 고용이니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뭐 수준의 딱 도달을 해서 이게 딱 풀리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예.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넘겨 짚을 수 있는 부분이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원달러 환율 부분. 네, 지금 40원 찍고 지금 오늘 20원대 좀 20원. 내려왔죠. 그래서 뭐 저는 1,300원 초반대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큰 악재 중에 새로울 건 없어요. 뭐 그래봐야 뭐 중국 쪽 뭐 일부 좀 있는 것 같고 자동차가 뭐 그러니까 N의 약세 뭐 이 정도일 뿐이지 저는 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것이 우리 시장이 강한 에너지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2,600선 뭐 정도의 그 정도의 박스권 상단까지는 어느 정도 좀 뭐 이 방송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좀 비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반등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마지막 퍼즐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저는 좀 짚었는데 예. 생각보다는 좀 약하게 좀 약하죠. 약하게 가고 있어요. 근데 하지만 그 아랫단 뭐 삼성전자의 밸류체인, HBM 밸류체인은 그래도 9월까지는 살아 있을 수 있으니 최근같이 좀 조정받을 때는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. 뭐 그 종목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. 그 뭐 외국인 말씀을 해주셔서 네. 사실 국채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이 조금은 되는 그런 양상 이제 뭐 시작이기는 하지만 거기다가 환율도 좀 내려갔고 지금 미국에서 상무장관 이 중국 가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월요일에 그렇게 많이 뭐 우리 시장을 좋게 보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그건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?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지금 얼어붙은 것은 말 그대로 뭐 큰 악재도 없지만 큰 호재도 없는 상황이에요. 근데 오늘 좀 매수 들어온 것 보면은 좀 현시감을 주는 거, 뭐 조선주 같은 것도 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. 예. 그거는 뭐 조선 선가 같은 거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뭔가를 비춰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 대비 어느 정도의 좀 이제 선호도를 좀 보입니다만 그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느 쪽으로도 선호를 보이지 않는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8월은 그냥 이렇게 또 매조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는 요인도 거기에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김태성 이사님도 네. 약간 같은 결의 의견이십니까?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에서 멈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네,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이제 새로운 뉴스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기에 부담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반도체 IT로 예를 들어보면 엔비디아가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실적을
지금 실적을 냈고 가이던스도 지금 나왔어요. 그럼 뭐 SK하이닉스, 뭐 삼성전자도 이제 그 흐름을 이제 따라갈 텐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혹은 예측할 만한 그 수준을 그들이 넘어서줘야 저는 또 지수가 한 번 더 랠리를 보여줄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들만큼 돈을 잘 벌 거야라는 믿음에 강한 이 투심이 좀 몰리기에는 다소 이제 좀 소스가 재료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증시가 나쁘지도 않지만 좋을 것도 없다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. 사실 요즘은 사실 수급으로 움직이고 또 테마성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를 예측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게 없는 것 같지만서도 다른 바로미터로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지수만한 게 또 없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기회로 열어둬야 되는지 2600선 위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이전에는 2600 위로 올라가려면 뭐 AI 같은 게 나와서 하드웨어 쪽은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. 아니면 2차 전지가 정말 불을 뿜는다거나 이런 큰 호재가 있었는데 2600 위로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지점은 어느 정도 선이라고 보시는지 팀장님부터. 네, 뭐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지난주에 꺼냈던 차트를 줄이 아주 예쁘게 그어져 있네요. 뭐 여기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뭐 2,500선을 지지로 삼았고 박스 상단은 2,650, 60 요 정도 좀 봤고요. 저는 뭐 자율 반등은 2,600선 정도를 좀 봤고요. 그건 이제 원달러 환율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만든 이제 그런 정도의 힘. 그럼 이 위로 뭐 그래 뭐 50포인트여봐야 이제 뭐 따지면 한 2% 정도잖아요. 그 정도는 아무래도 뭐 삼성 그 지수 상위 종목들의 이제 강세가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는 좀 반전은 어쨌든 좀 9월 달에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고요. 거기에 좀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게 이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동차 네 바닥을 좀 그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게 N달러 환율이 더 이상 뻗지 못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가장 자동차는 뭐 실적 좋고 침투율 좋고 뭐 다 좋은데 딱 그 마지막 퍼즐 하나가 엔화의 약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었거든요. 근데 엔화가 약세가 나오던 게 굉장히 플랫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평평하게 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더 이상 뚫고 더 이상 약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작은 변화에도 자동차가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퍼즐이 좀 맞춰지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. 상승이 아니라 반등인 거예요. 자동차가 조금만 힘을 좀 보태준다라고 하면 글쎄 뭐 반도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와 함께 그 한 50포인트 정도는 좀 들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650선 정도의 박스 상단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650선. 자두님이 현대차 파업한다고 해서 못 오를 듯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사실 딱 개장하고 나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.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을 보면 다 빨간색이었는데 그중에 딱 3개만 파란색이었습니다. 삼성전자, 현대차, 기아. 그런 거 보면 그거 보고도 현대차, 기아 진짜 좋은데 너무 힘을 못 받는다,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요 파업 얘기랑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래도 조금은 희망은 있다? 네, 저는 희망은 있다고 보고요.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영업 레버리지가 좀 크게 나오니까 기아는 뭐 공교롭게도 뭐 플러스 전환을 하고 어쨌든 끝내긴 했네요. 그래서 삼성전자 뭐 이렇게 접어두고라도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여기서 바닥을 긋고 어느 정도의 반등,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크진 않습니다. 어느 정도의 반등은 좀 만들어주면서 지수가 좀 상승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동력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었어요. 알겠습니다. 2650선까지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. 그 디테일한 섹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김태성 이사님은 지수 어느 정도까지? 저도 일단 제가 화면에 코스피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최근에 이 박스권이라고 해서 상단과 하단을 그어서 이제 줄을 그어 보면 결국에 이제 이 박스 안에 지금 갇혀서 우리가 2,600을 넘어서 2,650 혹은 그 이상을 갈 거냐? 아니면 2,500 밑으로 갈 거냐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사실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,650 가더라도 지수 4.5%만 오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
얼마 몇 포인트까지 간다의 의미 부여를 크게 저는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? 이런 거에 또 프레임에 또 갇혀버리게 되면 이 지수 박스권 흐름 보느라 정작 공략해야 될 종목군들을 저는 제때 공략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수 움직임에 너무 뭐 집중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제 보시기보다는 어차피 종목 장세로 넘어온 지 한참 됐잖아요. 그렇죠. 한참 됐기 때문에 그 기조 그대로 저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매매가 더 맞지 않나. 그러니까 굳이 지수의 이제 상단을 좀 본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2,650포인트 요 구간이 지금 가장 강력한 좀 저항대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공감되는데 그러기에는 개인 투자자가 이 난이도가 극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초전도 갔다가 맥신 갔다가 양자 컴퓨터 갔다가 중국 갔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개인이 뭐 어떻게 따라잡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오늘 반도체 보면은 누워 있고 그렇죠. 제약 무슨 뭐 셀트리온 합병 뭐 얘기 어쩌고 누워 있고 2차 전지 포스코 그룹주만 좋고 너무 나쁘게만 얘기하나요? 그래서 약간 종목 장세인 건 알겠는데 그걸 또 인지하고 따라가자니 쉽지는 않은 장인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. 일단은 실체가 있고 없고를 먼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. 테마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돌면서 초전도체, 예. 그다음에 맥신,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,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커 관련한 또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. 그러니까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체가 있고 없고에 대한 진위 논란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시청자분들이 나중에 또 테마를 공략을 하시더라도 이러한 쪽은 조심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후쿠시마 방류라든지 유커 관련한 실체가 있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결국에 이제 실적이 좋은 쪽 혹은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기업들은 지금 이렇게 거래 대금이 없는 장 속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저는 그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. 그러니까 내가 다음 테마가 A가 될 거야. 그래서 B라는 종목을 사서 미리 갖고 있는 그런 매매보다 예. 일단은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해서 움직이는 종목을 저는 차라리 마음 놓고 그냥 쫓아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말 두 분 주식시장 오래 계셨잖아요. 그래도 지금 시장의 난이도 조금 두 분이 계셨던 역사로 치면 0부터 10 중에 지금 어느 정도의 난이도입니까? 왜냐면 나만 힘든 건지 아니면 옆 사람도 힘든 건지 주식시장이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어서 팀장님. 저는 5에서 6 정도 이런 건 되게 흔했어요. 이런 장은. 그래요? 5, 6밖에 안 돼요? 네네. 굉장히 흔한 오. 그런 상황이었죠. 5, 6 정도. 김태성 기사님. 저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냥 평범한 시장 중에 하나인 것뿐입니다. 근데 이제 단지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그 테마를 공략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이 이제 깊어지는 거지. 선택에. 네, 지금 전체 시장의 난이도를 너무 어렵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다소 무리는 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두 분의 그 뭐 2,600, 2,650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 종목 장세 그 얘기 하기 조금 전에 이거는 내용이 없는 여기 없는 내용입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지금 테마 한 번씩 다 돌았잖아요. 근데 다 돌고 도니까 반도체 이미 벌써 AI, HBM 좀 반영을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나왔는데도 엔비디아는 차익 매물 나오면서 2% 떨어졌고 제약은 아직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신재생 안 가고 그러면 돌고 돌아 구관이 명관이다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다시 수급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이게 이전에 한번 수급이 올랐다가 빠졌으니까 그렇게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쉽지도 않겠다.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팀장님. 2차 전지 내에서도 지금 좀 선별적인 부분이 좀 나오잖아요. 네. 특히나 오늘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장비 쪽이 조금 더 강세 나왔어요. 네.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포스코 쪽의 종목 몇 개 오르고 이제 LNF가 오르고 에코프로가 조금 이제 조정받고 뭐 이런 좀 양상으로 좀 흘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좀 어지러운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은 주된 그런 그 수급 그다음에 시장의 강세는 장비 쪽에 조금 더 연속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속도감 같은 거는 예전에 소재만 못하죠. 막 뭐 두 자릿수 상승이 막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그런 수준 아닙니다만 대표적인 뭐 종목으로 봤을 때 뭐 윤성 FNC나 PNT나 뭐 이런 대표적인 그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. 장비 예. 쪽에 이런 쪽에 매기가 나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속도보다는 방향성으로 가는 이제 그런 투자로 이제
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인지를 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. 근데 이거는 좀 해석을 좀 오늘 하루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게 예. LNF가 오르고 에코프로가 오르지 않은 거는 얘가 이사를 가서 뭐 공매도 청산이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시장의 후문처럼 전구체 관련된 사업 때문에 뭔가 좀 부각이 돼서 뭐 예. 좀 그런 건지 뭐 저는 이제 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시장 하루 이틀 정도에 더 이제 수급을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2차 전지 안에서도 지금 뭐 돌아가고 있는 그 내에서 세부 섹터가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 뭐 2차 전지가 꺼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. 저는 뭐 이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월에 기대할 수 있을 섹터 중에 한 챕터, 한 기둥 중에 하나는 2차 전지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전과 같은 그런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는 아니더라도 네. 어쨌든 우리가 기대할 만한 무언가가 먹거리가 그럼요. 있는 한 축이 될 수도 있다. 네. 김태성 기사님은요? 일단 저도 마찬가지이고요. 일단은 뭐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이제 패시브 자금 그 이벤트가 이제 마무리된 이후에 저는 봐도 괜찮다. 굳이 지금의 변동성에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2차 전지 외에 새로운 테마라든지 새로운 기업 저는 볼 거 많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. 예. 네,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게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도했던 주도주만 바라보시면 다소 답답할 수는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외에 이제 새로운 테마라든지 새로운 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습득을 하는 것도 오히려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지금은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조선 쪽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오늘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. 오늘의 이제 반등세는 뭐 한 기업만 나온 것이 아니고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나온 상황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이라든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보다 더 좋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조선도 꼭 놓치지 않고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성장성 혹은 변동성을 좀 고려하시면서 트레이딩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AI를 보시는데 AI 단면만 보시는 게 아니고 AI가 어떤 산업과 합쳐졌을 때 이제 시너지 효과를 지금 가장 강하게 내고 있잖아요. AI가 의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진단 쪽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쪽도 그쪽이지만 저는 AI 플러스 제약해서 신약 개발하는 쪽도 꼭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엔비디아도 AI를 통해서 이 신약을 또 개발하는 또 사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글로벌 기업들도 이쪽에 좀 포커스를 힘을 좀 쏟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 시장에 딱 가져와서 이제 빗대어 보면 이 보로노이라고 하는 기업 혹은 신테카바이오 이러한 기업들을 이제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. 저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폭 자체가 상대적으로 아직은 더 많이 남아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AI와 의료 쪽 이쪽이 좀 합쳐진 그런 AI를 보면 될 것 같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9월이 이제 이번 주 9월이잖아요. 벌써 시간 굉장히 빠릅니다. 8월 다 지나갔어요 지금. 그래서 9월 달에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 혹은 테마 쪽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팀장님부터. 저는 5개 꼽고 있고요. 5개. 네, 9월장은 뭐 이제 저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는 것만 해도 이 순환매를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 5개 섹터 중에 저희 꼽고 있는 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HBM 밸류체인 예. 이게 하나, 조선 쪽의 조선과 기자재 두 번째, 예. 세 번째는 이제 대중국 소비 이게 좀 크죠 범위가. 네 번째는 아까 언급드렸던 2차 전지, 2차 다섯 번째는 전지. 이제 완성차 이렇게 좀 크게 5개를 좀 보는데요.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2% 3% 올랐다고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2% 3% 빠졌을 때 내 포트폴리오 2% 3%를 사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시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9월 달은.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종목으로 본다면 역시 삼성전자 이제 양산이 어쨌든 픽스가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소모품 이제 많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저번에도 언급을 잠깐 드렸던 종목인데 TFE 같은 그런 종목. TFE. 네. 조선과 기자재 쪽은 뭐 저는 한국카본. 한국카본. 저 한국콜마라 그러잖아요. 한국콜마. 네. 그리고 이제 대중국 소비주도 뭐 카지노, 면세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. 저는 이제 화장품 쪽 좀 보고 화장품? 싶고요. 예. 뭐 대표적으로는 VT 같은 종목. 그리고 2차 전지 종목은 제가 또 계속 강조드리죠. 잘 모르실 때는 그냥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빠질 때 한 주씩 두 주씩 쌓아 가셔도 좀 될 것 같고요. 자동차 쪽은 기아 이렇게 좀 꼽아드리고 싶습니다. 조선은 한국카본, 하나오션? 하나오션도
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번에 제가 굵고 짧게 지나간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짧진 않더라고요. 아, 네. 생각보다는 저 방송 후에 한 2%, 한 2, 3일 정도 더 빠졌는데 오늘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오기는 예. 했거든요. 아마 10월 정도에는 방산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거든요. 그거는 이제 뭐 저도 패를 하나 숨겨놔야 되니까 예. 그건 제가 9월 중순쯤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9월 달에 또 시장이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또 그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9월에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, HBM 밸류체인, TFE, 그리고 조선 쪽은 한국카본, 중국 소비주, 화장품 쪽, 그리고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, 자동차는 기아 쪽. 알겠습니다. 김태성 이사님은? 일단 저는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좀 제외했어요. 그러니까 오. 그 산업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예. 이미 상반기에 이 흐름을 타서 다들 포트에 반도체나 2차 전지는 다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들을 좀 제외하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 쪽, 저는 이제 조선 기자재보다는 이 조선 빅4 기준으로 보면 삼성중공업이 조금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조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또 이제 AI 제약하면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보로노에이션을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예. 저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화장품 쪽을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? 아니면 이제 그 외에 또다시 이제 오늘 이 밥솥처럼 네. 밥솥 관련주 오늘 강했잖아요. 또 새로운 제품군들을 봐야 되는지 와. 굉장히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지금 중국이 일본 쪽에 이제 좀 불신이 생겼잖아요. 일본 또 불매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의류 쪽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라고 해요.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쪽을 생각해 봤을 때 의류 쪽, 뭐 FNF라든지 뭐 이러한 쪽을 한번 9월 달에 관심 가져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가 뭐 8월 말 그리고 9월 초를 맞이하면서 이제 9월에 대한 이야기들,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 기술적으로 반등해줌에 따라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오르지는 못해도 좀 지지부진한 시장 이어지고 9월 달에는 2,600, 2,650 이쪽까지 가면서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질 것 같다. 종목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이로운 경제 채널 EBC